소금을 줄였는데도 혈압은 요동치고 아침마다 어지럽고 피곤하셨나요? 대사증후군과 싸우는 일상에서 소금은 늘 악당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책 더 솔트픽스는 질문합니다. 혹시 진짜 문제는 설탕과 가공식품, 그리고 균형을 잃은 우리 몸의 신호를 무시한 습관이 아닐까요? 오늘 소금에 대한 두려움을 과학과 이야기로 다시 짚어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내 몸의 신호를 읽는 새로운 나침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저자 제임스 디니콜란토니오는 심혈관 연구자로 저염 권고가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그는 신장이 소금 균형을 정교하게 조절하며 지나친 제한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축을 자극해 오히려 혈압 변동과 피로를 키울 수 있다고 말하죠. 단, 이는 치료 지침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보자는 과학적 제안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의심이 아닌 균형으로 향합니다. 허리둘레가 늘고 공복 혈당이 살짝 높고 혈압은 들쭉날쭉. 민수 씨는 대사증후군 진단 뒤 소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출근길 계단 앞에서 다리가 풀리고 오후에는 짠 과자를 몰아먹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냈지만 그는 내 의지가 약해서라고만 생각했죠. 오늘 우리는 민수의 이야기를 따라 몸의 신호가 말하는 진짜 필요를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소금이 혈압을 올린다는 믿음은 수십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체는 땀과 소변으로 잃는 나트륨을 신장이 재흡수하며 놀라운 적응을 보입니다. 일부는 소금에 민감하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저염이 항상 정답이었다면 왜 피로와 어지럼, 야간 단뇨가 늘었을까요? 통계의 평균 뒤에는 각자의 몸이 있음을 이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 솔트픽스가 던지는 큰 질문. 혹시 혈압을 더 교란시키는 건 소금이 아니라 설탕, 특히 과당과 가공식품일까요? 설탕은 인슐린을 자주 자극해 체액과 나트륨 보유를 바꾸고 요산 상승과 혈관 긴장도 증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금을 무조건 줄이는 동안 우리는 설탕의 그림자를 놓친 건 아닐까요? 다음 장면에서 민수의 장바구니 속 진짜 범인을 확인합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레닌과 알도스테론을 올려 보유를 늘립니다. 이 과정이 과도하면 교감신경이 예민해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죠. 저자는 이 축의 과활성이 일부 사람에서 혈압 변동과 스트레스를 키운다고 말합니다. 단, 신장질환 신부전 부종이 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맥락이 소금보다 먼저입니다. 인슐린은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대사증후군에서는 체액 조절이 쉽게 흔들리죠. 저자는 저염만 강조하면 인슐린 불균형을 놓치기 쉽다고 말합니다. 결국 핵심은 소금 대 설탕이 아니라 호르몬 리듬과 식사의 전체 맥락입니다. 민수 씨가 오후에 짠 과자를 찾은 건 소금이 아닌 혈당 롤러코스터의 반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운동, 사우나, 더운 날씨는 나트륨 손실을 늘립니다. 저자는 이 갈망을 막연히 죄책감으로 누르지 말고 무엇을 잃었는지 점검하라 말합니다. 단, 가공식품의 자극적 짠맛은 신호를 혼란시킬 수 있죠. 내 몸의 갈망을 자연식과 함께 조용히 들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빵, 햄, 라면 소스류는 나트륨과 설탕, 정제전분의 조합으로 과식을 부릅니다. 저염만 외치면 이런 조합의 유혹을 놓치기 쉽습니다. 저자는 자연식 중심 식사의 맛대로 간 맞추기가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배경 위에서의 소금은 맛을 돋우는 조미료일 뿐이니까요. 진짜 문제는 포장지 속 복합 자극입니다. 민수 씨는 저염 과자를 고르고 무지방 요거트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라벨엔 설탕과 시럽이 길게 적혀 있었죠. 집에 돌아와 먹고 나니 더 짠 걸 찾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갈망의 꼬리는 대개 설탕이 잡고 있다. 오늘 민수는 다른 선택을 해봅니다. 자연식 위에 소금 한 꼬집. 그 결과는 곧 확인하죠. 저염으로 생기는 흔한 신호는 두통, 어지럼, 근육 경련, 밤뇨입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많기에 단정은 금물입니다. 핵심은 기록입니다. 아침 저녁 혈압, 식단, 수분, 활동량, 증상을 짧게 적어보세요. 책은 이를 몸의 언어 번역기라 부릅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소금과 설탕, 수면과 스트레스의 패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금과 혈압의 관계는 한 줄이 아닙니다. 연구들은 제2자형 곡선을 시사하기도 하죠.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사증후군에서는 특히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맞는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에서의 반복 측정이 병원 한 번의 수치보다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민수 씨는 아침에 물만 마시던 습관에서 달걀과 채소, 올리브 오일에 소금 한 꼬집을 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현기증이 줄고 포만감이 오래갔죠. 책은 자연식의 소금으로 간 맞추기를 권하지만 신장 신부전 부종 임신성 고혈압 등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좋은 변화일수록 안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금 이야기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빠질 수 없습니다. 채소, 과일, 콩류는 칼륨을, 견과 잎채소는 마그네슘을 줍니다. 이들은 혈관 이완과 전해질 균형에 도움을 줘 같은 소금이라도 몸의 반응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죠. 소금을 줄일지 말지는 먼저 접시에 색을 채운 뒤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 빈맥과 피로가 동반된다면 체액 부족이나 전해질 불균형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염 저탄소 병행이 증상을 키우기도 합니다. 단, 기립성 저혈압이나 포츠 같은 질환은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일어나기 전후 혈압과 맥박을 재보며 내 몸의 신호를 기록해 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요? 때로는 너무가 문제입니다. 과한 수분 섭취는 혈중 나트륨을 희석해 피로와 두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저자는 활동량, 땀, 소변색으로 조절하라 말합니다. 옅은 레몬빛 소변은 대개 적절함을 시사하죠. 특정 상황에서 물에 소금을 더하는 팁이 거론되지만 질환 약물 복용 시엔 의료진과 상의가 우선입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신다면 저염으로 인한 알도스테론 변화가 한몫할 수 있습니다. 체액을 낮 동안 지키려는 몸의 전략이 밤에 반동을 만들기도 하죠. 다만 수면 무호흡, 전립선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면 위생을 다지고 저녁 늦은 수분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부터 점검해 보시죠. 소금을 바꿀 때 요오드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조류 섭취가 적다면 요오드와 식염이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죠. 핑크 소금 해염의 미네랄은 미량이며 본질은 나트륨과 요오드의 균형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임신 수유 중이라면 변경 전 의사와 상의하세요. 작은 결정 하나가 호르몬의 파장을 바꿉니다. 소금은 위산 분비와 맛인지에 관여해 식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감칠맛은 과식을 막고 자연스러운 포만감을 돕죠. 다만 속쓰림이나 위장 질환이 있다면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책은 소금은 조연이라 말합니다. 주연은 여전히 제철 식재료, 충분한 단백질과 섬유질, 그리고 천천히 씹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유산소나 근력운동 전후에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지면 심박이 불안정하고 집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책은 땀을 많이 흘리는 날, 자연식 식사에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맞춰보라 제안합니다. 스포츠 음료는 당분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죠. 약물 복용이나 질환이 있다면 전해질 보충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진행하세요. 외식의 함정은 은밀한 나트륨입니다. 소스, 절임, 육수에 숨어들죠. 책은 요청하는 용기를 권합니다. 소스 따로, 절임 반만, 국물은 적게.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고소한 지방의 소금으로 간을 이렇게 하면 포만감은 오르고 다음 끼니의 폭주는 잦아듭니다. 선택은 우리의 포크 끝에서 시작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 씨의 아침 어지럼은 줄었고 오후 폭식도 잦아들었습니다. 혈압은 평균적으로 안정됐지만 짠 국물 외식 후엔 일시적으로 올랐죠. 그는 배웠습니다. 내 식단의 배경이 결과를 좌우한다. 자연식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깔린 위에 소금은 맛의 마지막 점입니다. 체중 1kg 감소, 허리둘레 2cm 감소, 공복 혈당 약간 호전. 숫자는 작은 변화지만 삶의 감각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책은 말합니다. 당신의 혀는 가짜 신호에 길들여져 있었다. 이제 민수의 혀는 제철 재료의 단맛, 고기의 고소함, 소금의 미세한 깊이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늘 미각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모두가 소금에 둔감한 건 아닙니다. 유전, 연령, 인종, 신장 기능에 따라 민감성이 다릅니다. 부종이 잘 생기거나 소금 많은 식사 뒤 혈압이 크게 뛰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자는 나에게 맞추는 실험을 강조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간을 조금씩 조절하며 수치와 기분을 함께 기록하세요. 과당이 많은 음료는 요산을 올리고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혈압을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염에만 매달리면 이 강력한 변수는 놓치기 쉽죠. 민수 씨는 탄산음료를 끊자 오후 졸음과 갈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소금의 이야기는 결국 설탕과의 동반 이야기입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코르티솔이 올라 식욕, 혈당, 혈압이 뒤틀립니다. 저염 스트레스가 겹치면 몸은 경계태세를 늦추지 못하죠. 저녁 식사는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으로 포만감을 만들고 은은한 간으로 만족도를 높여보세요. 화면과 카페인은 조금 멀리 어두운 방에서 깊은 숨을. 소금은 수면의 적이 아니라 배경 조율자일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느라면 문제는 국물에 녹은 나트륨과 정제 전분, 조미료가 만든 강한 보상입니다. 라면을 먹을 때는 건더기 위주, 국물은 반 이하, 채소 단백질을 곁들이고 다음 끼니는 담백하게, 완벽함이 아닌 흐름의 균형이 다음 선택을 바꿉니다. 김치장아찌의 소금은 걱정이지만 발효는 유익균과 풍미를 선사합니다. 핵심은 양과 맥락입니다. 가공식품 대신 발효식품을 곁들이고 국물보단 건더기,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이렇게 하면 전체 나트륨 부담은 낮추고 만족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전통의 지혜는 조화에 있습니다. 저탄수 식단을 시작하면 인슐린이 낮아지며 소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이때 소금, 수분, 칼륨이 부족하면 피로, 두통, 심박 증가가 나타날 수 있죠. 책은 자연식에 맞춘 간 맞추기로 초기 적응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단, 혈압약 이뇨제 복용 중이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조절하세요. 이뇨제, SGLT2 억제제, ACE 억제제 등은 체액과 전해질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소금 조절을 계획할 때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어지럼, 심한 갈증, 부종, 심계항진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정보는 길을 비추지만 지도는 전문가가 그립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날, 운동 30분 전, 가벼운 간을 한 식사가 집중과 퍼포먼스를 돕는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이 있다면 다른 이야기죠. 안전한 범위 안에서 나의 컨디션과 맥박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소금은 에너지의 스위치가 아니라 에너지 회로의 일부분입니다. 책은 혀를 믿어라고 말하지만 전제는 자연식과 충분한 미량 영양소입니다. 초가공식품이 사라진 식탁에서 우리는 비로소 미세한 간의 변화를 느낍니다. 배경이 정돈되면 간은 쉬워집니다. 배경이 혼탁하면 간은 소음을 키웁니다. 오늘 저녁 제철 재료 위에 한 꼬집, 혀가 나침반을 다시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심장은 안전한가요? 많은 분이 묻습니다. 일부 연구는 너무 낮거나 높은 나트륨 섭취에서 위험이 증가하는 제2자형 패턴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신부전 신장질환 고혈압 환자에서 목표치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 개인화가 답입니다. 의사와 상의해 나의 안전 구간을 정하고 거기서 일상의 간을 조절하세요. 더운 날 장시간 야외 활동 후 두통, 메스꺼움, 혼동이 오면 과수분과 저나트륨이 겹친 희석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물만 더 마시는 건 위험합니다. 휴식, 서늘한 장소, 전해질 균형을 점검하고 심하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여름의 건강은 소금과 물의 춤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호르몬 변화는 체액과 혈압 반응을 바꿉니다. 폐경 전후에는 수면 스트레스 염분 민감성이 함께 출렁일 수 있죠. 책은 배경 정돈 자연식, 칼륨 마그네슘, 규칙적 움직임을 우선하며 소금은 그 위에서 개인화하라 제안합니다. 몸의 언어가 바뀌는 시기, 기록은 당신의 최고의 번역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각은 둔해지고 갈증 신호도 약해집니다. 이때는 과도한 간이나 반대로 무기력한 식사가 번갈아 나타나기 쉽죠. 균형은 정해진 레시피가 아니라 매 끼니의 섬세한 조율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부드러운 식감,
가벼운 간, 그리고 자주 물 한 모금. 소금은 노년의 식탁에서 식욕을 깨우는 작은 종입니다. 일부 연구는 고염식이 장내 미생물 구성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의 영향은 아직 복합적입니다. 책은 과유불급을 강조합니다. 초가공식품을 덜고 자연식 안에서 간을 맞출 때 미생물은 다양성을 회복합니다. 소금이 핵심이기보다 식단 전체의 하모니가 관건입니다. 발목이 자주 붓거나 아침에 눈꺼풀이 퉁퉁 붓는다면 소금만이 아니라 신장, 심장, 갑상선 약물 영향을 함께 의심해야 합니다. 자가 조절로 버티기보다 원인을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호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높이고 소금 민감성을 변화시킵니다. 저염 스트레스가 겹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은 얕아지죠. 깊은 호흡, 햇빛, 짧은 산책, 사람과의 연결이 모든 것이 전해질의 춤을 안정시킵니다. 소금 이야기는 결국 삶의 리듬 이야기입니다. 부엌에서 초가공식품을 한 박스 치우고 기본 재료를 앞으로 끌어놓습니다.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식초, 신선한 단백질과 채소. 간은 단순할수록 강해집니다. 복잡한 맛은 재료의 진실을 가리죠. 오늘만큼은 소금이 재료의 본 모습을 밝히는 조명 역할을 하게 해보세요. 토마토, 바질, 모차렐라의 올리브오일, 그리고 소금 한 꼬집. 단맛 산미지방 연미의 균형이 입안에서 조용히 맞물립니다. 빵 대신 병아리 콩을 곁들이면 포만감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죠. 맛있게 먹는 법은 대사 건강의 첫 문장입니다. 구운 닭가슴살에 레몬즙, 로즈마리, 해산물 소금을 살짝, 곁들인 시금치 아보카도는 칼륨 마그네슘을 채워줍니다. 풍미는 풍성하지만 자극은 낮습니다. 이런 접시가 반복되면 간은 자연스레 조심스러워지고 혀는 투명해집니다. 아침 기상 후, 저녁 취침 전 같은 조건에서 혈압을 재세요. 짠 식사 후 1에서 2시간, 다음날 아침도 비교합니다. 수분, 수면, 스트레스, 활동량을 짧게 메모하면 나의 안전한 간 범위가 지도처럼 드러납니다. 수치와 감정이 만나는 지점, 거기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첫째, 소금은 악당도 영웅도 아닙니다. 둘째, 초가공식품과 설탕이 신호를 흐립니다. 셋째, 신장 호르몬 인슐린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다섯째, 질환 약물엔 전문가와 함께. 이 5문장이 있다면 소금은 삶을 더 맛있게 만드는 조연으로 돌아갑니다. 천일염이 더 건강한가요? 미네랄은 있지만 매우 미량입니다. 핵심은 전체 식단과 요오드 섭취, 개인의 민감성입니다. 좋은 소금보다 좋은 식탁이 우선입니다. 라면 국물 요리는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됩니다. 건더기 위주, 국물 적게, 채소 단백질 추가. 다음 끼니는 담백하게 흐름을 지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짠 거 먹으면 혈압이 튀어요. 개인 민감성일 수 있습니다. 짠 식사 전후 수치, 다음날 아침을 기록하고 외식 빈도와 수면 스트레스를 함께 조절해보세요. 반복되면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1초가 공식품 줄이기, 2 자연식 위에 간 맞추기, 3 칼륨 마그네슘 채우기, 4 수면 스트레스 다루기, 5 아침 저녁 혈압 기록 6질환 약물은 의사와 상의. 이 6가지가 당신의 나침반이 됩니다. 민수 씨는 어느 저녁 아들과 함께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국물은 반, 나머진 채소와 생선. 식탁 위에는 작은 소금 그릇이 있었지만 굳이 더하지 않았죠. 그는 말합니다. 이제 제 혀가 길을 알아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의 시간에 깃든 안정감이었습니다. 2주 실험을 제안합니다. 1초 가공식품 제거, 2 자연식위, 간 맞추기. 산물은 목마를 때 활동량 따라 4 칼륨 마그네슘 충분히. 5. 아침 저녁 짠 식사 전후 혈압 기록. 2주 데이터를 보고 간을 소폭 조절합니다. 나만의 안전 구간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콩팥 질환, 신부전, 간경변, 임신, 심한 부종, 특정 약물 복용 중이라면 염분 조절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좋은 정보도 맥락을 벗어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은 언제나 변화의 조건입니다. 소금이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요리를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신선한 재료, 적절한 열,
그리고 마지막 간, 이 단순한 세 박자가 삶의 리듬을 조율합니다. 맛있는 한 끼는 내일의 선택을 가볍게 만듭니다. 아침엔 맑고, 오후엔 안정되고, 밤엔 깊은 잠. 대사 리듬이 돌아오면 소금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배경의 악기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책이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몸의 신호는 틀리지 않는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라벨 읽기 한 끼의 자연식, 수분 소금의 균형, 혈압 기록, 완벽 대신 반복. 작은 반복이 큰 관성을 바꿉니다. 당신의 식탁이 내일의 혈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혀와 신장이 들려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질환 약물 증상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한 끼의 간을 조용히 맞추며 내일의 활력을 준비해 볼까요?